안녕하세요. 서재중학교 2학년 여러분. 자, 오늘도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화이팅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자, 복습하면서 학습지도 꼭 채워서 올려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영상으로 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수도관을 통해 물이 흘러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수도꼭지를 틀어주면 펌프가 끌어올린 물이 물레방아에 떨어져서 물레방아를 돌리며 수도관 속을 순환하게 된다. 이번에는 전기 회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살펴보자. 전지, 전구, 스위치가 연결된 회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도선 내부를 확대해보면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에는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물이 수도관 속을 흘러가는 것처럼 전류도 전선 속을 흘러가면서 회로에 연결된 전기 제품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자, 모두 봤습니까? 잘 봤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이 회로를 전지에 딱 연결했을 때는 전구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죠. 자, 어떻게 이 전구에 불이 딱 켜지게 됐을까? 자, 그렇죠. 전지에 연결하는 순간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의 흐름을 만든다. 이 전하의 흐름이 지금 이 전구에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구에 불이 딱 켜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기 회로에서 전지에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요 도선 내부의 전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여러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가 이 전기 회로가 딱 전지에 연결되면 이제 전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전지의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전자가 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는데 이러한 전하의 흐름 이거를 우리 배웠어요. 이 전하가 흐른다. 전하의 흐름. 이거 두 글자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그렇지요. 전류라고 한다 했죠. 전하의 흐름. 자, 그래서 이 전하의 흐름 이거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어떻다? 반대 방향이었다라고 약속하고 쓰고 있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회로에서 전자는 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약속하고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구가 계속해서 불을 켜게 하려면은 그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이 전자가 이동하다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이제 에너지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멈추겠죠. 자, 그러면은 꼭 그렇겠죠. 그러면은 전자가 에너지를 충전받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전자가 에너지를 충전받는 곳이 어디죠? 그렇지. 건전지예요. 전지. 그래서 이 전지에서 전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자가 계속 이동하면서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영상도 같이 볼까요? 물이 흐르려면 압력차가 있어야 한다. 수압차가 크면 물의 흐름이 세지고
수압차가 작아지면 약해지다가 수압차가 없어지면 흐름이 중단된다. 펌프를 작동시키면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물을 퍼올리는 펌프와 같이 전지는 도선의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 한다. 물통이 높이 있을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도는 것처럼 전압이 클수록 센 전류가 흐른다. 자, 우리 모두 다 봤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전류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죠? 또 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거를 무엇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렇지. 전지의 전압이라고 한다 했죠. 네. 그래서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도 더 세게 흐를 수가 있다. 더 세게 흐른다.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네. 그리고 전압의 단위로는 뭐를 씁니까? 그렇지. 대문자 V를 쓰고 볼트라고 읽는다 했죠. 그래서 우리 전지 보면 1.5V 전지도 있고 뭐 3V짜리 전지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볼트가 전압의 단위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쉬울까? 자,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거는 우리 이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 전압에 대해서 더 그렇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에도 나와 있고,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63페이지에도 자 나와 있어요. 자, 요 그림 같이 비유해 보면서 볼까? 자, 왼쪽 그림은 여러분들 무슨 그림이냐면 이 펌프 있죠? 펌프를 이용해서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게 만든 물의 흐름 모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자, 전구에 불을 켜는 전기회로죠. 전지를 연결해서. 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서로 역할이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요 왼쪽에 물의 흐름 모형을 보면 우리 일단 밸브를 열어야겠죠. 밸브를 열어야 물이 흐를 수 있죠. 그래서 밸브를 열면 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죠. 그러면은 이 흐르는 물 때문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뭐 옛날에는 요 물레방아에 절구를 끼워가지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절구를 꽁꽁꽁 찧어서 곡식을 빻게 하는 기계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네. 자, 그리고 이 떨어진 물이 계속 밑에 있으면 끝나겠죠. 물레방아가 더 안 돌아가겠지. 그래서 요 펌프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전기 회로에 비유하면 여러분들, 자, 일단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스위치를 어때야 돼요? 딱 닫아야겠죠. 네, 그렇지. 스위치를 일단 닫아야 연결되겠죠. 그럼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전선을 따라서 이 전자들이 이동하겠죠.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하가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 전하가 흐르면서 이 전구의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지요. 네. 그리고 이 전자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곳이 전지. 그래서 계속 이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충전해 주는 곳. 이게 바로 전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물 흐름 모형에서 밸브. 그러면 전기 회로에서는 뭐에 해당될까요? 역할이 가장 비슷한 게 뭐지? 그렇지, 스위치죠. 스위치를 딱 닫아야 전류가 흐르듯이 밸브를 열어야 물이 흐르겠죠. 자, 그럼 물은 밸브를 열면 물이 수도관을 따라서 흐릅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그렇지, 전선을 따라 흐르죠. 자, 그럼 물의 흐름은 전하의 흐름이죠. 그래서 전류죠. 전류.
자, 그러면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네요. 자, 그럼 여기 전기 회로에서는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지요.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빛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전구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요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자,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전기 회로에서는 뭐지요? 그렇지. 전자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주는 전지가 펌프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펌프가 물의 높이 차이, 수압을 유지해 주어서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하듯이 전지도 뭐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전압을 유지해 주니까 계속 전자들이 흐를 수 있겠지요.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역할이 서로 비유해 보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전류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황을 비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물이 흐를 때 펌프로 물을 계속 올리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계속 돌릴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거는 전기 회로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비유해 보면 그렇지.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전기 회로에서 뭐지요? 네, 전지죠. 그래서 전지가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니까 전구의 불이 그렇지. 계속 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가 있어야 전압이 유지돼서 전류를 계속 흐를 수 있게 하겠죠. 네. 자, 그래서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 그러면은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레방아를 지나기 전후의 물의 양이 어때요? 서로? 그렇지. 같죠? 변하지 않죠? 자, 우리 여기 요 물 모형을 보면 요 수로가 어디 뭐 구멍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죠? 요 물이 물레방아를 지나기 전이나 물레방아를 돌고 난 후나 물의 양은 변하지 않죠. 네. 이거를 전기 회로에서 생각하면 뭡니까? 네. 그렇지. 전구를 통과하기 전이나 후나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어디 전선이 막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죠? 구멍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전기 회로가 만약에 전기 회로에서 전구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가진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죠? 전구에서. 그렇지. 불이 켜지니까 빛 에너지나 전구 살짝 만지면 좀 뜨겁죠? 열 에너지 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물의 모형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그렇지. 물레방아에서 물이 흐르면 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그죠?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지? 물레방아가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이런 것들로 바뀌는 거. 요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전기 회로 이거를 이해할 때 물의 흐름 모형 이걸로 비유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 전류가 흐르는 능력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전지를 한 개만 있을 수도 있는데 전지를 두 개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전지를 두 개를 쓸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해서 연결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이거는 물 흐름 모형에서는 뭡니까? 전지가 뭐죠? 펌프죠, 펌프. 그럼 펌프를 일직선으로 두 개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 자, 다르게 말하면 전지의 볼록한 부분이 플러스 극이죠.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달아서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뭘 하냐면 직렬 연결이라 그래요. 뭘 안다고? 직렬 연결. 요거는 뒤에서도 또 나올 거니까 기억을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지를 직렬 연결한다. 다르게 말하면 펌프를 직렬 연결을 하면
이 물의 높이, 자, 물의 높이 차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지금, 그죠? 펌프를 두 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니까 더 높이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한 개 있을 때보다, 펌프가 한 개 있을 때보다 펌프가 두 개 있을 때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물이 더 세게 콸콸콸 흐르겠죠. 수압이 세지니까 물의 흐름이 더 세지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 자, 그 대신에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시간은 펌프 한 개 있을 때랑 별 차이는 없어요. 대신에 더 세게 돌아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지도 한 개 있을 때보다 두 개 이렇게 일직선으로 직렬 연결을 하면 자, 전압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전압이 더 세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물이. 그럼 전압이 더 세지니까 전류도 더 세게 흐르겠죠. 전류가 더 세지면 이 전구의 밝기도 더 밝아지겠죠. 더 전구가 밝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대신에 전구가 켜지는 시간은 전지가 한 개 있을 때랑 똑같아요. 똑같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전압이 요 건전지 전지 하나의 전압 두 개 합한 거랑 똑같아야 돼. 똑같아져요. 그래서 전압이 커져서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전지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나란히 연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 펌프 있죠? 물탱크 펌프. 이 펌프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나란히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병렬 연결. 자, 그러면은 요때 자, 요 펌프를 병렬 연결을 하면 물의 높이 차이는 한 개 펌프 연결했을 때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한 개 연결했을 때나 옆에 나란히 연결했으니까 펌프를. 네. 그래서 수압이 변하지는 않아요. 한 개 연결했을 때랑. 그러니까 수압이 안 변하니까 그죠? 물의 높이 차이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물이 흐르는 세기도 물의 흐름도 한 개 있을 때랑 어때요? 똑같아요. 물의 흐름도. 대신에 물에 끌어올려주는 펌프가 두 개니까 여기 물의 양이 어떻게 돼? 위에 모이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지니까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 자, 그래서 요 전기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지를 나란히 병렬 연결을 하면 전압 자체는 한 개 연결했을 때랑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높이가 안 변하니까. 그러면 전압이 안 변하니까 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구는 전지 한 개 있을 때랑 똑같아요. 밝기가. 대신에 이 전지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구가 불을 밝히는 사용 시간이 어떻게 돼? 그렇지. 더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자,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일직선으로 배열을 하면 전지 한 개 연결했을 때에 비해서 어때요?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했죠? 더 세게. 왜? 그렇지. 전압이 두 배로 더 높아지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도 두 배가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펌프도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물의 높이 차이가 더 세져가지고 그죠? 수압이 더 세져서 물의 흐름이 빨라진다. 두 배로 빨라진다. 이해갑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전지 두 개를 병렬로 나란히 연결했을 때는 전지 한 개를 연결했을 때에 비해서 전류가 더 오래 흐른다라는 거. 자, 요거는 전지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면 이 높이 차이, 전압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시간이 두 배가 된다 했어요.
네. 자, 펌프도 똑같은 높이에 나란히 두 개를 연결하면, 그죠? 이 물의 높이 차이, 수압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그치, 한 개 있을 때랑 똑같다. 대신에 물의 양이 두 배가 되니까 물 내방아가 돌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의 정리를 꼭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압도 세져요. 전체 전압도 합한 만큼. 대신에 전지가 그치, 세게 나오니까 사용 시간은 전지 하나일 때랑 같죠. 자, 그다음 전지를 나란히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은 전지 한 개일 때랑 똑같아요. 안 변하는데 대신에 전지의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공부를 해봤고, 전지를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 병렬로 두 개 더 연결할 수도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확인하기 문제.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는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에 비해서 전류가 어때요? 더 세게 흐른다 했었죠? 자, 그럼 이거 왜 더 세게 흐를까? 직렬로 연결하면. 이거를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적어 봅시다. 자, 왜 그럴까? 그렇지. 자,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어때요? 두 배로 높아지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도 두 배가 되는 거지. 이거는 물의 흐름에서 펌프가 설치된 높이가 두 배로 높아지는 거랑 똑같다 했죠. 그래서 물의 흐름도 두 배로 빨라지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 전기 회로 이거를 물의 흐름 모형과 비교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